조수미 2부 검은머리 프리마돈나. 이탈리아 로마에 도착한 조수미는 산타 체칠리아 국립음악원 입학실기 시험을 보게 되었는데, 당시 수험생들이 반주를 담당한 반주자가 몸이 아파서 오지 못하자 담당 교수가 반주를 할 수 있는 학생을 찾았는데, 조수미는 자신하겠다고 일어났습니다. 교수들은 조수미가 반주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걱정했지만, 실기곡들이 어린 시절 피아노 연습을 할 때 배웠던 곡들이었기에 어렵지 않게 수험생 50명의 곡을 전부 연주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차례에 스스로 반주하며 노래를 부르자 교수들은 조수미의 목소리에 감탄했고 역대 최고 점수로 수석 입학하였습니다. 1983년 산타 체칠리아 국립음악원에 수석 입학하였지만 조수미는 평생을 성악가로 살아갈 확신은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재능이 있다는 건 알고 있어서 다른 학생들은 3시간씩 연습해서 발표를 했지만 조수미는 레슨 직전에 5분만 봐도 악보를 외울 정도라 그렇게 연습해도 교수들이 늘 칭찬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평소대로 5분간 악보를 보고 레슨을 들어갔는데 교수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악보를 찢더니 내가 끝까지 모를 줄 알았느냐, 5분 전에 악보를 보고 들어온 것 다 안다 하고 크게 화를 내면서 너 자신이 떳떳하지 못한데 그런 모습으로 어떻게 관중을 만날 수 있냐고 꾸짖었습니다. 혼난 조수미는 눈물을 흘리며 이게 아니구나 라며 반성했고, 그리하여 보넬리, 발렌티니, 베르곤치 교수 등에게 사사하여 5년제인 학교를 불과 2년 만에 졸업했습니다. 조수미는 2학년 때 국제 콩쿠르 우승자끼리 맞붙는 왕중왕전인 이탈리아 베로나 콩쿠르까지 우승한 것을 포함해서 7개의 국제 콩쿠르에서 우승하였으며, 졸업하자마자 1986년 트리에스테에 있는 베르디 극장에서 니골레토의 질다 역으로 첫 주연 데뷔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그녀는 무려 15년 동안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하우스에서 니골레토의 질다 역을 맡아 공연했습니다. 1988년은 조수미가 베르디 오페라 가면 무도회에서 오스카 역으로 플라시도 도밍고 등과 함께 녹음에 참여하면서 카라얀을 비롯한 세계적인 지휘자들로부터 인정받기 시작한 해입니다. 또 그때를 시작으로 나스칼라 극장, 코번트 가든 왕립 오페라 극장, 빈 국립 오페라 극장,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극장, 파리 오페라 극장 등 세계 5대 오페라 극장의 동양인으로서는 최초로 프리마돈나로 무대에 선 인물이며, 이탈리아의 밀라노 신문은 동양에서 온 소프라노가 서양을 가르친다며 오페라의 혁명이라고 극찬했으며, 게오르그 솔티, 주빈 메타, 노린 마젤 등의 명지휘자와 함께 마술피리 등 여러 오페라에 출연했습니다. 1993년 게오르그 솔티와 녹음한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그림자 없는 여인은 그래미상 클래식 오페라 부분 최고 음반에 선정됐으며, 같은 해에 최고 소프라노에게만 준다는 황금 기러기상을 수상했고, 조수미의 첫 독창 앨범은 1994년 데카 네이블에서 나온 카른 나발로 소프라노 조한 서덜랜드의 남편이자 세계적 지휘자인 리처드 보닝이 선곡하고 지휘한 잘 알려지지 않은 프랑스 오페라 아리아 13곡인데, 모든 곡들이 워낙에 고음에다가 고난이도의 기교로 인해 음반으로 들어본 많은 사람들이 녹음 과정에서 기계적인 조작이 있었을 것이라고 오해하였다고 합니다. 2008년에는 이탈리아인이 아닌 사람으로서는 처음으로 국제 푸치니상을 수상했으며, 2019년 5월 6일에는 이탈리아 정부로부터 기사급 친선 훈장인 오르디네 델라 스텔라 디 이탈리아를 받으며 세계적인 성악가로서 한국과 이탈리아 양국의 예술적 규류에 이바지한 공을 크게 인정받았습니다. 그리고 2021년으로 데뷔 35주년을 맞은 조수미는 한국인으로는 최초로 아시아 명예의 전당에 선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초기에는 오페라 배역에서도 금발머리의 유럽형 외모의 주인공이 필요한데, 조수미가 동양인이라는 이유로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의해 캐스팅이 제외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1994년 워너뮤직과 음반 계약을 할 때 조수미는 음반 수록곡 중에 우리 가곡 보리밭을 넣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네이블 회사에 50년이나 근무했지만 보리밭이라는 제목의 노래는 들어본 적이 없었던 사장은 아무도 모르는 보리밭이란 한국 가곡을 넣어가지고 그 레코드가 성공은커녕 팔리기나 하겠습니까 하며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만두시지요 하면서 조수미가 망설임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자 당황한 사장은 앉으세요. 꼭 원하신다면 보리밭을 넣도록 합시다 했습니다. 조수미는 다시 앉으며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보리밭이라는 제목을 대한민국 글자인 한글로 찍어주셔야 합니다 하고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조수미 앨범 커버에 영어나 불어, 이탈리아어도 아닌 한글로 당당하게 보리밭이라고 인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꼭 보리밭을 넣지 않으면 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했을 만큼 우리 노래를 사랑한 조수미가 1983년 처음 이탈리아에 도착했을 때는 당연했고 1986년 첫 주연으로 공연했을 때도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고 공항에서 여권을 제시하면 격리시켜서 남한이냐 북한이냐 조사하느라 비행기가 못 뜨는 경우가 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에 조수미는 내가 정말 잘 돼서 한국이 좀 더 크도록 해야 되겠다. 한국에 좋은 일이 있도록 나도 뭔가 해야겠다고 마음먹고 그 뒤로 한국에서 국제적인 행사가 있으면 다른 스케줄을 뒤로하고 우선적으로 오길 원했으며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 외국인 매니저와 싸우는 일도 잦았다고 합니다. 다음 3부에서는 조수미가 노래를 잘하는 비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좋은 날들 보내세요.